반갑습니다. 주인장입니다. 이번에 요코하마에서 열린 전세 재연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요코하마는 도심 한가운데에 케이블카가 다니는 낭만 넘치는 도시입니다. 참고로 저 케이블카는 6분 타는데 1000엔입니다. 세상에나 비행기보다 비싸네요. 낭만에는 돈이 듭니다. 여기는 콘서트가 열렸던 피아 아레나입니다.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공연장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주인장은 9시 반쯤에 굿즈 오픈런을 하러 갔습니다. 굿즈샵은 11시에 오픈이니 9시 반쯤이면 그래도 일찍 온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배리어로 나눈 줄이 3줄. 굿즈샵에 방문 예정이라면 되도록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감상 아침 9시 10시까지는 세이프. 그 이후엔 후드티 같은 인기 상품은 중간에 품절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줄이 참 길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속 편하게 일찍 가는 걸 추천합니다. 주인장은 그냥 일찍 가서 나노벨 한 권 읽었습니다. 이걸 읽었습니다. 등장인물에 스이라는 슬라임이 있거든요. 차례가 돼서 굿즈샵에 가면 트위터에 올라온 것과 똑같이 생긴 카탈로그와 친절한 직원분이 계실 겁니다. 일본어를 할 줄 몰라도 번호를 가리키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주문하듯이 주문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 카드를 비롯해 각종 지불수단을 지원하니 자세한 건 트위터를 참고합시다. 참고로 굿즈는 현장에서 사지 않아도 보통 콘서트 전후에 인터넷 주문을 받고 요즘에는 해외 배송도 곧잘 해줍니다. 하지만 콘서트 현장에 가면 다들 이번 콘서트 한정 응원 타월이나 이번 콘서트 한정 러버 밴드를 메고 콘서트 특전 에코백을 들고 다닐 텐데 그걸 참겠다고? 아마 어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는 금방 품절되는 항목들도 많습니다. 낭만 있게 현장 구매는 어떨까요? 중간중간 스이가 디자인한 것들도 있으니 구매에 참고합시다. 주인장은 스이 디자인 위주로 구매했습니다. 8,000엔 이상 구매하면 흑우의 증표인 쇼핑백을 줍니다. 저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있는 건 요루시카 공식 모바일 팬클럽 아토가키 회원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직원분께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 아토가키 회원 페이지를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요루시카 공식 앱을 켜서 마이 페이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아토가키 회원은 또 다른 특전이 있는데 바로 특전 기타 피크입니다. 예전에는 야박하게 하나씩만 줬었는데 요즘에는 6개월 이상 장기 구독한 회원에게는 2개씩 줍니다. 초창기에는 확인을 좀 대충 해서 콘서트 이틀 열리면 2탕 띄워서 기타 피크 2개 받아가는 편법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따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꼼수는 아마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콘서트장의 백미는 뭐니 해도 가차입니다. 가차로는 핀백지를 파는데 한 번 돌리는데 600엔입니다. 역시 낭만에는 돈이 듭니다. 가차도 줄을 서서 입장하는데 11시에 열렸던 굿즈샵과 달리 가차는 10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가차도 오픈런 줄이 있었는데 이쪽 줄은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10시에 가차 오픈런 줄을 서고 가차를 뽑은 다음에 바로 다시 굿즈샵 오픈런 줄을 서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좀 고민하다가 굿즈샵 줄에 먼저 섰는데 어차피 오픈런 할 거면 순서는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가차는 이렇게 생긴 코인으로 합니다. 차례가 돼서 가차 존에 입장하면 먼저 환전을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도 카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면 몇 번 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일본어 못하시면 그냥 손짓 발짓으로 몇 번 할 건지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나면 짜잔! 가차하면 됩니다. 이 코인 기념으로 가져갈까 말까 내적 갈등 끝에 다 쓰고 왔습니다. 하나에 600엔이잖아요. 가차는 총 12종의 핀백지인데 스이 특전 디자인이 3개 있습니다. 주인장은 5번 돌려서 스이 특전 하나 먹었습니다. 끼아토! 가차 올컬렉을 노리시는 거라면 역시 오픈런을 추천드립니다. 혼잡해지면 1인당 동전 5개밖에 교환 안 해준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가차도 꽤 금방 품절됩니다. 부지런히 다닙시다. 참고로 가차도 인터넷 판매를 하긴 합니다. 동전을 넣고 돌리는 낭만은 없지만요. 이제 슬슬 공연 얘기를 해봅시다. 주인장은 카나가와 마콘을 보고 왔습니다. 콘서트 시간이 다가오면 모바일 티켓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걸 입장할 때 직원분에게 보여주면 이런 도장 같은 걸 화면에 찍고 짜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콘서트장을 나갔다가 재입장하는 것은 안 되니까 유의합시다. 안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입니다. 공연 시작 전에는 거의 항상 자욱하게 안개를 깔아놓습니다. 주인장은 아레나석에서 이 정도 되는 시야에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공연 전세는 여느 요루시카 공연이 그렇듯 노래를 하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다시 노래를 하는 약간은 뮤지컬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세의 이야기 파트는 나부나의 낭독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은 감상의 즐거움을 위해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내한을 하거나 뜬금 DB를 냈는데 그게 전세일지. 그래서 전세, 재연과 초연이 뭐가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이번 공연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콘서트 달고양이 DB 상영회를 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요르시카가 콘서트를 하면 보통 관객들이 조용히 앉아서 보다가 노래가 끝나면 박수치고 다시 조용히 앉아서 보는 것의 연속입니다. 노래 중간에도 고요합니다. 한국 뮤지컬에 남아있는 시체 관극 문화처럼 다들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이쪽 문화인 것 같지만 솔직히 그전에 개말가라에서 박수 2번 짝짝 도 안 하는 건 좀 선을 넘었다고 항상 생각해 왔었습니다. 당연히 떼창을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는 것도 없습니다. 락밴드의 공연인데 정말 선 넘었죠? 마타사보로가 나오는데도 다들 앉아 계셨던 걸 보면 문화가 이렇게나 다르구나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만큼은 달랐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장내 아나운서가 이번 공연은 노래가 나오는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박수를 치거나 뛰거나 소리를 내도 괜찮다. 다만 낭독 파트는 정숙해달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다들 일어나기는 하려나 같은 생각을 했는데 공연 시작 2에서 3분 전 스이의 목소리로 소리 내고 뛰어도 되는 첫 공연입니다. 기대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 있죠? 다들 그걸 듣고 박수를 치는 걸 보고 아, 흐름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 차이라는 게 대단하죠? 한국 공연은 안내 안 해도 다들 뛰고 싶어서 안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세트리스트의 첫 곡이 패배자에게 앵콜은 필요 없어였는데 캬, 락밴드 공연처럼 제대로 즐겼습니다. 그래도 역시 방방 뛰는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다들 박수를 치거나 일본식 응원을 하는 정도입니다. 일본식 응원법은 오른손을 들고 첫 박에 손을 앞으로 뻗고 두 번째 박에 손을 위로 당기고 이걸 반복합니다. 약간 레고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콘서트장에 가도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먼저인 문화이고 호응도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니 존중 또 존중해 줍시다. 그래도 그네막 때 박수 안 치던 건 선을 넘어 특히 인상 깊었던 곡을 좀 뽑자면 첫 곡이라 스타트가 강렬했던 패배자 드디어 이 곡에 박수 치는 걸 보는구나 싶었던 그네막 그리고 다 같이 치는 박수가 정말 재미있었던 잊어주세요. 그리고 박수가 끊이질 않아서 나부나가 언제 낭독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애매하게 되었던 피날레 봄 도둑을 뽑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좋았습니다. 초연과 다른 점이라면 스이의 동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스이는 무대 중앙에 딱 서서 스포트라이트 안에서 살랑살랑 둠칫둠칫 약간 펭귄 같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게 움직임의 전부였는데 나보나가 사오이를 부르면서 격렬한 춤을 추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이번에는 각종 제스처와 춤, 퍼포먼스가 가미되어 한층 발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스이의 착장도 레전드였는데 트위터의 본토에 금손들이 그려놓은 걸 참고합시다. 무대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루바토를 부를 때였는데 스이가 갑자기 탬버린을 꺼내서 치질 않나 이 부분에서 나부나를 향해서 쏘아붙이는 연출을 하질 않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또 동면을 부를 때는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무대 소품인 소파에 잠드는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대 매너 같은 것도 그전과는 상당히 달라져서 이번에는 무대 여기저기를 다니며 춤도 추고 관객들과 호응 유도도 하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쵸? 되게 목석 같은 관객들만 상대하다가 이번에는 박수도 치고 호응도 해주는 관객들을 만났으니 스이도 신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목 상태도 라이브도 저번 초연과 비교해서 굉장히 깔끔해져서 우리 스이 잘한다 싶은 마음으로 봤습니다. 아, 좋았어요. 세트리스트도 조금은 달라져서 앞서 언급했듯 루바토와 잊어주세요 같은 신곡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맑은 날의 마지막 사비 무반주로 스이의 목소리만 남는 부분은 역시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역시 나부나는 십독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온 관객이 잊어주세요에서 드럼 마사크님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아레나에 그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메아리치던 건 좀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내연 안 하나? 또 하고 싶은데 크게 스포 안 하는 선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연 문화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드디어 락밴드 콘서트에 간 것 같은 기분도 좀 듭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가 나올 때는 서 있어도 괜찮았지만 노래가 끝나고 나부나의 낭독 파트가 나오면 다시 앉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대가 서서도 앉아서도 보이는 애매한 높이로 만들어져서 평평한 아레나석의 뒤쪽은 노래 파트 때 관객들이 다 일어서면 무대가 잘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 아레나석 중간쯤에 걸리기도 했고 키가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어서 잘 보이긴 했지만요. 무대를 프로시니엄 극장같이 경사가 있는 곳으로 골라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사가 있으면 다 같이 서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면 또 규모가 문제겠죠? 골치 아픈 문제지만 뭐 나부나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싶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겠죠. 그리고 아레나석과 스탠딩석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아레나석은 조금이라도 락스러운 노래가 나오면 바로 기립 박수를 쳤는데
스탠딩석은 호응도 미묘하고 일어서는 사람도 뭔가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개선이 안 된다면 다음 콘서트는 대단한 도박이 되겠죠? 아레나석에서 호응하고 즐기면서 감상하려면 S석으로 예약해야 하는데 혹여 뒷자리에 걸려버리면 자체 시야 제한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스탠딩석으로 가자니 자칫 잘못하면 3층, 4층 같은 꼭대기 층에 하느님석에서 봐야 합니다. 주인장은 저번 달고양이를 3층 하느님석에서 봤는데 답답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또 밑에서 다른 관객들이 재밌게 노는 걸 구경해야 할지도 모르죠. 자, 어떡할 거지 나부나? 당장 해결해줘. 근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스이의 퍼포먼스도 무대의 구성도 편곡도 전체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왜 재연을 했어야만 했는지 증명하는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르시카 공연 문화가 바뀌는 역사적인 공연이었거든요. 여기 못 온 당신 인생 절반 손해본 거예요. 정말 최고였거든요. 저는 다시 세트리스트 들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요바.